제가 사진을 찍겠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끝나고 한 장 더 찍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 과제는 확인을 했는데 다 냈는지 확인을 하진 않았고 대체적으로 다들 잘 푸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풀어드리기보다 그냥 풀이를 지난 과제 풀이는 올려드릴게요. 오늘 수업 끝나고 풀이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걸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 시간에 여기 이거 풀이까지 했죠? 4제곱 1.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정의했던 그 복소면의 연장선인데요. 오셨네요. 선생님 지금 방금 시작했거든요. 저희 오셨으니까 사진 한 번만 다시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계속 해왔던 복소 표현을 일반화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 이때 아무래도 여기서 m은 0부터 m 플러스 1 이 각각 사이에 있는 정수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걸 정의해 볼 건데 현대대수에서 교수님이 이걸 쓰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사람마다 약간 다르게 쓰는데 어떻게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일반화해서 쓴 표현에서 m이 1인 그 기본적인 복소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정수론에서 정수계 표현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숫자들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un이라는 집합 안에는 0제곱부터 n-1제곱까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들은 적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n이 10이라고 주어진다면 U10이라는 그 집합 공간 안에서 얘는 9까지만 0부터 9까지만 표현이 될 거예요. 0에서 9까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제곱이랑 6제곱이랑
이렇게 값을 곱해주면 원래 우리의 계산대로라면 14제곱이 나와줘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0에서 9까지밖에 안 나타내기 때문에 10제곱은 0이 돼서 결국 4제곱과 같아지는 값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정수론에서 모듈러 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그때의 표현을 빌려서 a 플러스 b 모듈로 n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일반화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정수계를 하나 더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zn을 0에서 n-1까지 두고요. 위에서 un을 0에서 n-1제곱까지 표현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수 안에서 얘는 정수계에서 정의하기로 했으니까 n-1까지만 쓰기로 한 거고 이거를 n 모듈로 n에 대한 법 n에 대한 덧셈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a 플러스 밑에다가 조그맣게 n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수론에서 자주 보았던 표현처럼 a 플러스 b 모듈로 n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때 a랑 b랑 더해서 나온 결과값은 당연히 zn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zn은 플러스 n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연산에 관한 대응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걸 언급을 할게요. 이것도 관계 중에 하나거든요. 위에서 정의했던 이렇게 썼던 un이랑 방금 얘기했던 정수계 간의 관계를 아이소모피즘이라고 정의할 건데 얘네는 같은 대수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아이소몰피직하다고 얘기하고 그것들의 관계를 아이소몰피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어떻게 그 구성 요소를 하나씩 뽑아서 대응을 시켜보자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킬 수 있을 거고 이 연산들에서의 곱셈은 이 연산 간의 덧셈과 대수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계를 아이소몰피즘이라고 부르고요. 요 아이소몰피즘이라는 동형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이 지나고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 과제 냈거든요. 그래서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x 플러스 15
x랑 7을 z15 안에서 더했을 때 3이 나오도록 해주는 그때 x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알고 있다시피 z15는 우리 처음에 정수계 정의한 대로 0에서 15-1인 14까지 값을 갖고 있어요. 15개 총이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15b라는 거는 얘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a 플러스 b를 15로 나눈 나머지와 값이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쉬운 걸 좀 어렵게 쓰고 있는 거긴 한데 얘를 직관적으로 풀이 과정을 쓰기 위해서 풀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7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8을 곱해줍니다. 아니 8을 더해줍니다. 15 플러스 15 연산에 대해서 8을 더해주고 그러면 얘는 앞으로 빼고 7이랑 8을 먼저 더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결합이 가능하니까요. 얘는 11이 될 거고요. 그러면 모듈로 더 연산 알고 있다시피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11이 돼서 따라서 x를 만족시키는 값은 11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섹션 2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정리를 좀 할게요. 요 단원하고 동형 얘기하고 동형 얘기하고 그리고 바로 그룹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그룹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바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하나를 잡고요. 자, 2학년사는 아마 여기 n이 빠졌네. 해석학 때도 정두론 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서 너무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고요.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S집합에서의 2학년사는 다음 함수로 정의를 할 건데 이렇게 두 개의 집합으로 만들어지는 직접곱을 정의역으로 갖고 거기서 연산을 통해서 나오는 단일적인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그런 사상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2학년산을 맨 처음에 석학에서 접했을 때는 순서상으로 뭐 엮여있는 값 2개 넣어가지고 하나 나오는 그런 연산이라고 혼자 이해하고 외웠었거든요. 근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S집합에서 정의된 2학년사는 정의가 돼야 되는데
모든 주어진 순서상 A, B에 대해서 정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를 좀 찾아보면 처음에 집합 정의할 때 이렇게 위에 스타 들어가 있으면 보통 그 해당하는 집합에서, 여기선 실수죠. 실수 집합에서 0을 제외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합은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일 텐데, 얘가 더하기에 대해서 이항연산이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사실은 성립하지 않아요. 덧셈 연산에 닫혀있지 않아요. 왜냐면 플러스 2라는 실수랑 마이너스 2라는 실수를 더해보면 0이 나오는데, 여기 나온 결과가 R스타 집합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항연산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대입하는 이 원소들도 주어진 집합의 원소여야 하지만, 연산을 해가지고 나온 그 결과 또한 주어진 집합의 원소여야 하기 때문이죠. 비슷한 예시가 또 있는데, 이번에는 자연수의 n제곱 꼴을 모아놓은 그 집합을 잡았을 때 덧셈에 대해서 연산이 성립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무 숫자나 가져와 보더라도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5죠. 근데 5는 어떠한 자연수의 제곱의 꼴로 표현되지 않죠. 루트 5니까요. 루트 씌우면. 그래서 얘는 h의 원소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플러스 연산은 주어진 집합에서 이항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덧셈은 그렇고, 곱셈의 경우는 어떨까요? 임의의 A, B에 대해서 A제곱, B제곱을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뭐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A, B를 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표시해야겠지만, 우리 이거 A, B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알고, 이건 당연히 어떤 수의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A, B 둘 다 자연수일 테니까요. H의 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곱셈 연산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이항연산이 성립하는 것만 정리할게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교환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왜 안 뺐지? 안 뺀 김에 적을게요. 어소사이어티브 결합 법칙 성립한다는 말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실수집합에서 덧셈 연산은 이항연산이 당연히 성립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항연산 말고도 이 덧셈 연산은 실수 집합에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다 성립할 것 같아요. 그런데 써놓을까요? 덧셈 연산은 이 위에 등장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다 성립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곱셈 연산은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행렬 말하는 거거든요. 행렬 집합들. 행렬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생각을 해보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렬 간의 연산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행렬곱 한번 해보세요. 그 결합 법칙이 성립하긴 하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마 문제에 이거 commutative associative 증명하라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제로 내준 거에 아마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과제할 때 참고하시라고 적어드리자면 자, 이거 실수 집합에 플러스 표시된 거 어떤 건지 아시죠? 실수인데 양수인 원소들의 집합 그리고 연산은 이걸로 잡을 거예요. 확인해보면 A와 B랑 연산을 취했을 때 얘는 루트 A, B인데 우리 알다시피 A, B는 실수니까 교환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 다시 보니까 B와 A와의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처음과 끝에 달라진 거 보여주면 교환 법칙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도 결합 법칙 성립하려면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여야 될 텐데 얘는 루트 AB랑 C랑 연산할 거죠. 근데 정의 그대로 따라가면 얘는 루트 A, B, C가 돼요. 근데 같다고 보여야 될 얘를 연산을 해보면 얘는 A랑 루트 BC랑 연산을 해야 되고 얘는 루트 A, 루트 BC가 되는데 위에서 나온 결과랑 같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커뮤테이티브 하지만 어소사이어티브 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주어진 연산이. 예시 더 안 들어드려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보이셔도 발례 찾아서 보여주면 충분히 증명되니까 과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well-defined 정의해 볼게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 하나 두고 자, 우리가 2학년산을 하나 가정하려고 시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학년산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연산 표시 이걸로 해줄 거고 얘가 well defined 잘 정의돼 요렇게 정의를 해주려면 (2학년산에서) 각각의 모든 A, B 순서쌍에 대해서 그들을 연산한 A 스타 B는 처음 주어진 S집합의 유일한 원소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전에 2학년산인지 아닌지 얘기할 때도 썼던 아이디어인데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주어진 S집합에 대해서 나온 결과도 S집합의 유일한 원소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잘 정의되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거는 아마 교수님 판서에는 없을 텐데 죄송해요. 앞에 이것도 쓸게요. 이항연산이 well defined, 잘 정의되어 있으면 closed는 자동으로 만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정의되면 닫혀있다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다음 단원에 군을 증명하게 될 거예요. 군인 이제 그룹이라고 배우셨겠지만 현대대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그룹인지 아닌지 증명을 할 때 항상 클로즈드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클로즈드를 애매한 개념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well defined면 당연히 클로즈드 만족한 거니까 확실한 well defined로 증명을 해놓고 클로즈드도 만족한다고 하고 그 군을 증명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군을 쳐다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아마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리수 집합에서 연산을 이렇게 정의할게요. 나눗셈 연산으로 정의를 할게요. A, B, B분의 A 다 유리수예요. 근데 만약에 A를 2로 잡고 B를 0으로 잡는다면 0분의 2라는 꼴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유리수 집합의 원소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얘는 well defined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클로즈드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연산에 대해서 0을 제외한 이 Q스타 집합에서는 well defined, closed 전부 다 성립하겠죠.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리가 되셨으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던 아이소모픽 바이너리 스트럭처 동형 이항 구조라고 직역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도형 이항 구조 얘기하기 전에 이항 구조부터 얘기할게요. 얘는 앞으로 진짜 자주 보게 될 표현인데 연산이 정의되는 집합이랑 그 연산을 하나의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있는 거는 집합이고요. 여기 자리에 있는 거는 집합 S에서의 연산이에요. 구조를 기억하시고 이런 구조상에서의
동형 사상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아이소몰피즘을 그 동형인 관계 자체를 말한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관계를 여기서는 사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함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시기도 그리고 시험 서술하시기도 익숙하도록 이거 네, 교수님 표현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 동형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바이너리 스트럭처를 가져와야 될 거예요. 얘네들이 대수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유사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길래 어디에 쓸 수 있는 건지, 그것까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글씨를 좀 크게 썼나? 자, 일단 어떻게 함수로 표현이 되는지 그 관계를 얘기해 볼게요. 얘네 사이에 함수가 정의가 되는지 그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그 맵을 사상을 파이로 놓고 약간 함수를 지금까지 F로 많이 썼다면 여기서는 파이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하단에 등장하는 세 가지 성질을 만족시킬 거예요. 그러면 동형 사상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함수라고.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을 만족해야 되냐면 첫 번째 원투원 이것도 해석학 때 보셨죠? 1대1 그리고 온토 이거 두 개 만족시키는 그런 함수를 바이젝션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만족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데 호모몰피즘 프로퍼티 준 동형 사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관계가. 그래서 이거 줄여서 이렇게 호모라고 쓰기도 해요. 이게 어떤 연산이냐면 어떤 관계냐면 사상 안에 A 스타 B 연산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뭐랑 똑같아져야 되냐면 마치 갈라지듯이 S'에서의 연산인 스타 탓이랑 비슷해져야 돼요. 잘 봐주셔야 돼요. 이 스타는 S에서의 연산이었고요. 처음에 정의할 때 기억나시죠? 그리고 저는 왜 이걸 두 번 썼을까요? 너무 급하게 쓰느라 그랬나 봐요. 미안해요. 그래서 길어졌구나. 그리고 얘는 S 프라임에서의 연산이죠.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표현되는 걸 호모모피즘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랑 바이젝션 이걸 만족시키는 바이젝션 함수가 정의되면 그때 그거를 아이소몰피즘이라고 하고요. 그 관계를 아이소몰픽하다고 말해요. 아 맞다 이거 없애는 법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소모피즘한 함수를 찾아내면 얘네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소모픽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도 써요. 이거 역도 성립해요. 반대로도 써도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관계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소모픽한 관계라는 걸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연습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 넘어갈게요.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요거. 아마 수업 시간에 보셨을 예시일 것 같긴 한데 이거 사상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lnx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증명해 볼게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그냥 함수를 잡아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동형인 걸 증명하세요 하면 앞에서 얘네들을 다 만족시키는 아이소몰피즘이 존재하면 그때 아이소몰픽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냥 주어진 이 두 정의된 바이너리 스트럭처 간에 동형임을 증명하려면 동형인 사상을 찾아내는 게 문제예요. 지금은 너무 쉽고 당연하게 주어졌지만 그게 문제인 거라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사상을 정의할 수 있으면 그때 아이소몰픽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헷갈리려나?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보이고 아이소몰픽하다는 얘기로 증명을 마무리해 볼게요. 자, 원투원 증명하는 거 많이 해보셨죠? 정역 집합에서 두 가지 원소 잡아서 정역 함수값이 같다고 정의한 다음에 얘를 만족시키는 처음에 대입한 x값들이 같다는 거 증명하면 원투원 증명되는 거 맞죠? 이거 1대1 정의의 대우를 써서 한 증명이었어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를 대우 써서 한 증명이었고
온토 증명하는 스킬도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Y 잡아가지고 대입해서 Y가 나오도록 해주는 정의역 안에 존재하는 게 확실한 애를 대입해서 나오는 거 보여주면 되죠. 이거 많이 했던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였으면 호모만 보이면 끝나죠. 호모. 양의 실수집합 정역의 원소 A, B 잡아가지고 이거였죠? 자, 이쪽에 있는 거 뭐 상관은 없긴 한데 순서 바꿔도 여기에 원소 2개 잡아서 얘를 연산한 게 결국 이렇게 갈라지는 거 보여야 되는 거였죠. 호모. 요거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로 시작해서 먼저 나온 연산으로 시작해서 이거 그대로 대입해서 써주면 정의한 사상에 의해서 ln AB로 표현이 될 거고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ln A, ln B의 덧셈으로 쪼개질 텐데 이거는 파이 A랑 파이 B의 합이랑 똑같아요. 얘는 양의 실수집합에서 정의된 연산이었고 얘는 실수집합에서 정의된 연산이었어요. 그러니까 호모몰피즘 보인 거 맞죠? 호모몰피즘을 가지고 와서 보였어요. 요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정의하고 이 함수가 각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보여주면 얘가 동형이라는 증명이 완료되게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아니,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이렇게 동형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프로퍼티를 정의할 거예요. 이게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저 되게 헷갈렸어가지고 이름 비슷한 것들 때문에 그냥 헷갈리지 않으려면 말 그대로 얘가 프로퍼티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얘는 성질이고 앞에 나왔던 것들은 구조고 혹은 사상이고 얘는 주어진 스트럭처의 프로퍼티인데 어떤 프로퍼티냐면
아이고. 여기서 정의된 모든 바이너리 스트럭처랑 아이소모픽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S, 스타라고 정의되어 있는 스트럭처와 동형인 모든 이항 구조와 공유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동형인 구조들이 동형이면 비슷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둘 다 갖고 있는 그 모든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 그게 바로 바이너리 스트럭처. 다시. 동형이라고 했으니까 동형인 구조들 간에는 비슷한 성질들이 있겠죠. 걔네들이 동시에 갖고 있는 그 모든 성질을 다 바이너리 스트럭처라고 부른다고요. 음,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아이소몰픽한 두 가지 스트럭처를 정의해 볼 거예요. 얘는 원소의 개수가 10개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이너리 스트럭처예요. 원소의 개수가 10개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이너리 스트럭처예요. 그리고 얘랑 동형인 바이너리 스트럭처를 정의할 거예요. 어, 파이라는 아이소몰피즘을 통해서 아이소몰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이너리 스트럭처인데, 얘네가 바이너리 스트럭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 사상은 이항 구조를 가질 거고, 우리 이항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원초원이랑 온토가 성립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1대1 함수 성립하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그 공역에 있는 애들이 더 많다는 거고, 원토가 성립한다는 거는 반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랑 S랑 S 프라임의 원소의 개수는 10개로 동일하게 돼요.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그 성질 자체를 스트럭처 프로퍼티라고 부를 거예요. 얘네는 요 경우에는 동일한 원소 개수를 가진다는 성질이 있겠죠. 뭐가 모조리 같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공유하고 있는 그 같은 성질들을 스트럭처 프로퍼티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지금은 그 동형인 애들이 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공유하는 성질을 부르는 이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좋아요. 어, 그 다음에,
다음에 항등원 나오는데, 항등원은 뭐, 알아서 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뭐, 항등원 유일하다는 증명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음, 요거는 이론이니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주어진 스트럭처가 항등원 1을 가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앞에서 다른 얘기하는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여기서 S랑 S 프라임 간의 사상을 하나 정의할 건데, 얘네는 아이소모르피즘이에요. 이건 아이소모르피즘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정의를 하면 파이는 항등원이 된다는 거예요. 요 S 프라임 집합상에서 항등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예요. 다시 이 정리를 읽어드리면 S랑 S 프라임 집합 사이에 아이소몰피즘을 하나 정의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이소몰픽한 두 집합 간에 이 함수에 대해서, 아이소몰피즘에 대해서 S의 항등원을 이 아이소몰피즘에 대입을 하게 되면 그 함수 값이 바로 S 프라임의 항등원이 된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이건? 자, 증명을 해볼게요. 자, S 프라임의 원소 알파를 뽑아서, 자, 주어진 파이는 아이소몰피즘이니까 당연히 온토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S의 원소를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어떤 걸 잡아도 이렇게 존재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가 있냐면 파이랑 지금 연산 바뀐 거 잘 보세요. 연산에 프라임이 있어요. 얘를 연산했을 때 얘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면 요 연산상에서, 그러니까 S 프라임 집합상에서 얘가 항등원인 거 증명되는 거죠. 파이는, 얘는 알파는 처음에 파이 A라고 정의했었는데 얘네는 아이소몰피즘이기 때문에 반대로 스타로 합쳐질 수도 있죠. 아이소몰피즘이니까 호모몰피직한 성질이 있어서요. 이거 맞죠? 그런데 이 2는 이 스타라는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니까 파이 A만 남을 거예요.
아이덴티티 엘리먼트 이유가 납득이 되시죠? 그래서 얘는 알파니까 이 연산에 대해서 얘랑 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네. 따라서 얘는 항등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연산했을 때도 얘는 이유 안 쓰고 빠르게 갈게요. 똑같으니까. 자, 자기 자신이 나와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연산해도 나오니까 파이가 아이덴티티 엘리먼트라는 게 증명이 됐네요. 끝.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여기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학년산이 2학년산 구조, 이 구조가 항등원을 가진다는 이 성질도 스트럭처 프로퍼티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게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 아이소모피즘을 연결짓는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말하는 그 공유하는 성질들의 약간 최소 단위 같은 느낌이에요, 얘가. 항등원을 가진다는 게. 얘가 스트럭처 프로퍼티라는 거 알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땅땅땅 얘기를 했어요. 스트럭처 프로퍼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증명을 해줄 수가 있냐면 얘네들이 아이소모픽 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항등원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항등원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항등원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야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항등원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당연히 0일 텐데 0은 양의 실수 집합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위에서 항등원을 가진다는 거는 그 공유하는 성질, 스트럭처 프로퍼티의 최소 단위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얘는 항등원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동형이 될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증명해서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시 하나 더 해볼게요. 수업 시간에 이해 안 되셨던 것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얘네들 동형 아닌 거 지금부터 증명해 볼게요. 자, 주어진 유리수 집합의 원소를 하나 잡아서 어떤 방정식을 만들 거냐면 더해서 R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내가 이러한 방정식이 주어진 유리 집합상에서 해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바이너리 스트럭처 얘기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일단 적고 바이너리 스트럭처 얘기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아직도 말이 헷갈리나 봐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잠깐만 표현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일단 적어놓고 자, 바이너리 스트럭처를 얘기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스트럭처 프로퍼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이소모피즘을 만들 수 있는 바이너리 스트럭처를 가져왔어요. 여기서 S'의 원소 감마를 가져올게요. 아이소몰피즘을 정의했으니까 당연히 파이는 온토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 R을 만족시키는 감마가 있을 거예요. 이거 헷갈리겠다. 슉. 정의역의 유리수 집합의 원소인 R에 대해서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맨 윗줄에 여기 성질 하나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요 적어놓은 성질 요거를 프로퍼티 이렇게 표시해놓고 요 프로퍼티에 의해서 유리수 집합의 원소 Q가 있을 텐데 얘는 어떤 Q냐면 Q 플러스 Q는 R을 만족시키는 Q예요. 프로퍼티에 의해서 그대로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자, 감마는 파이 R인데 여기 이렇게 정의했죠. 감마는 파이 R인데 요 R을 Q 플러스 Q로 쪼개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아이소몰피즘이라고 했으니까 연산을 쪼개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 다시 잘 보세요. 보세요.
여기 처음에 주어졌던 프로퍼티가 뭐였냐면 x 더하기 x는 r을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한다는 게 처음에 이 Q 집합에서 주어진 프로퍼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 성질에 의해서 연산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감마는 파이큐랑 파이큐랑 더한 것과 같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S'이라는 집합상에서 드러난 결과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아이소모피즘한 관계에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뭐라고 했다고요? 이런 성질을 스트럭처 프로퍼티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잠깐 만약에가 아니라 요런 거를 스트럭처 프로퍼티라고 할 텐데 이게 문제에서 여기서 증명하라고 했던 거는 정수집합 간에서였잖아요. 정수집합 상에서는 이 방정식이 해를 갖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x 플러스 x는 1을 만족시키는 정수 x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정수.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서 얘네들은 동형이 아니라고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바이너리 스트럭처예요. 또 그러네. 스트럭처 프로퍼티예요. 스트럭처 프로퍼티예요. 그러면 동형인 모든 이 스트럭처에서 성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스트럭처 안에서 해봤더니 성립을 안 해? 그러면 동형이 아닌 거죠. 요 관계를 딱 기억을 하고 증명에 들어가시면 동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세요라는 문제가 아마 이번 중간고사에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걸 잘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잘 보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딩들 수업할 때는 1시간씩 쉬는 시간을 갖긴 하는데 혹시 이게 러닝타임이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면 따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뭐요? 지금 쉬자는 건가요? 말로 하세요. 바쁘시면 어쩔 수 없죠. 뭐가 바쁘시면 어쩔 수 없죠예요. 진도가 많으면. 아니 쉬면 그만큼 더 많이 해야죠. 쉬는 시간만큼. 그래서 쉬고 싶으시다고요? 아니 말씀을 채팅을 쳐주세요. 되게 행복해하시네 다들.
뭐 아무도 답장을 안 하시면 동의하지 않는 걸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이어가도록 할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그룹 정의할 거예요. 얘는 지금까지 계속 말하던 바이너리 스트럭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집합이 있고, 그리고 연산이 있고. 이 바이너리 스트럭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 구조를 가진다고 다 그룹은 아니고 앞으로 적을 것들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것들을 그룹 엑시옴즈라고 불러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자, 연산 결과는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돼요. 이거 아까 전에 어디 있을까요? well define이면 클로즈드는 당연히 만족되기 때문에 클로즈드 애매한 거 증명 안 하고 그냥 well defined라는 것만 하고 넘어가도 문제 없다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증명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보통 지원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 공리라고 해서 얘는 associative예요. 결합이죠. 요거 만족하는 거 보이면 돼요. 그룹이라는 거 증명하라고 할 때 문제 있을 거예요. 과제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군이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돼요. 1라고 부르죠, 보통. 그래서 이거 증명할 때 그 항등원 증명하는 거 다들 해보셨죠? 그 특정한 원소 이 E에 대해서 모든 원소가 이렇게 되는 거 증명해 주시면 되는 거. 많이 해보셨죠? 증명할 때. 모든 원소 A에 대해서라는 말을 언급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A'이 존재한대. 이거 뭐냐면 둘이 연산했을 때 항등원 나오도록 해주는 거. 이런 거 우리 역원이라고 부르죠. A에 대한 역원, A의 역원, A 프라임. 그러니까 이것도 요거 그대로 사용해서 증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만족하는 거 보여줘서.
근데 이거 그 있죠. 이 A 프라임이 덧셈분에서는 보통 마이너스 A라고 나오고 곱셈분에서는 이건 이렇게 표현되죠. 연산에서 항상 나오는 값들. 그래서 군이라는 얘기를 해주려면 연산 결과가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고 어소사이어티브하고 여건 존재하고 항등은 존재하고 여건 존재하고 이렇게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1, G2, G3 이 공리들을 주어진 그룹의 스트럭처 프로퍼티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 그대로 생각하면 이 주어진 군 S랑 동형인 스트럭처들은 G1, G2, G3를 다 만족하겠죠. 자, 증명해 볼게요. 약간 중요한 정리라서 증명해 볼게요. 증명하기 위해서 아이소몰픽한 스트럭처를 만들어야겠죠. 주어진 군 G랑 아이소몰픽한 스트럭처 S를 하나 잡았어요. 자, 지원 성립하는지부터 볼게요. 지원 뭐였죠? 커뮤테이티브였죠. 각각의 알파벳과 감마에 대해서 얘는 자, 뭐 말 안 해도 아이소몰픽한 얘네들 사이에 아이소몰픽 파이라고 쓱 정하고 시작할게요. 파이 A라고 할 수 있고 파이 B라고 할 수 있고 파이 C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 아이소몰픽 하니까 호모 성질 사용해서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얘도 다시 호모몰피즘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다시 호모몰피즘이니까 분류가 되고 조금 중간중간에 너무 자세하게는 안 썼어요.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소사이어티브한 거는 증명이 됐습니다. 정리됐으면 G2 우리 이거 아까 얘기했었는데 여기 이거 말고 항등원을 가진다는 건 스트럭처 프로퍼티라고 이미 증명을 했죠? 증명을 여기서 했죠? 스트럭처 프로퍼티라는 걸 증명을 하진 않았네. 어쨌든 여기서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따서 G와 S 사이에 파이에 대해서 G에서의 항등원
대입한 파이 E는 S에서의 항등원이 되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할게요. 증명이 됐기 때문에. 자, 3번 G3. 자, 이번에 알파를 줬고 파이는 아이소몰피즘이니까 온토하고요. 그래서 어떤 A에 대해서 파이 A는 알파가 될 거예요. 온토니까. 그래서 이 A'을 A의 인버스라고 하면 얘네는 요렇게 성립할 텐데 여건이 존재할 텐데 여건이라고 했으니까 항등원이 될 텐데 그러면 이 항등원을 파이에 대입했을 때 항등원 대신에 A와 A'의 연산으로 적어줄 수 있고 홈모 성질 사용해서 연산 쪼갤 수 있고 그래서 요거 알파와 파이 A'으로 쪼갤 수 있는데 얘랑 연산했더니 항등원이 나와주니까 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도 홈모 성질 사용해서 쪼개서 알파랑 연산했을 때 이제 항등원이 나오는 걸 앞뒤로 보여줬으니까 여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G1, G2, G3는 스트럭처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얘랑 동형인 주어진 G라는 군이랑 동형인 새로운 군을 가져왔을 때 다 성립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위에 했던 정리랑도 연관이 있는데 어떤 얘기까지 해줄 수 있냐면 군이 된다는 것은 이 군이 된다는 것 자체도 스트럭처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이 군이라는 거 증명을 해보셔야 하는데 증명하는 문제 있으니까 연습 좀 해볼게요. 아마 이 문제는 꼭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다들 잘 하시니까. 자, 베이직한 군 증명해볼까요? 이거 연산 닫혀있는 거야 너무 자명한 거고 정수끼리 더해서 정수 나오는 거는 너무 자명하고 정수 간의 덧셈에서 어소사이어티브한 것도 정말 자명하고 얘는 항등원 있죠? 덧셈에서의 항등원 0이 있어서 이 덧셈 안 쓸게요. 정수집합에서 원수 하나 뽑아가지고 앞뒤로 더했을 때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것만 보여주면
한번 증명될 거고. 여건도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A에 대해서 A의 여건을 찾아주면 마이너스 A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A랑 마이너스 A랑 주어진 연산 덧셈을 해줬을 때 0이 나오고 반대로도요. 성립을 하고 보여줘서 항등원 나오는 거 확인시켜줬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A는 A의 여건이에요. 말해줄 수 있겠죠. 이거는 좀 간단했고 이번에는 양의 유리수 군에서 요렇게 정의되는 연산을 가진 구문에 대해서 군이 되는지 증명을 해볼게요. AB 자리에 양의 유리수 넣으면 양의 유리수가 나오는 거는 너무 당연할 것 같아서 이것도 자명하다고 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어소사이어티브 성립하는지 보이려고 해볼게요. 얘 먼저 연산해주면 5분의 AB 되고 여기다가 C 연산해주면 5분의 AB랑 C 곱한 거 돼서 25분의 ABC 나오겠네요. 반대로도 연산해서 같아지는 거 보일게요. 얘는 A랑 5분의 BC랑 연산한 거 될 거고 5분의 BC랑 곱한 꼴이 돼서 25분의 ABC가 나오니까 둘이 같아져서 어소사이어티브한 거 증명되겠다. 네, 요렇게 될 거고요. G2도 볼게요. 항등원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연산에서 항등원이 뭘까요? 곱셈 연산이니까 찾아봐야 되는데 자, 해고 음, 5를 연산해보면 5분의 5a가 돼서 자기 자신이 나오고 반대로도 a 곱하기 5라고 써야 되나?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항등원을 5로 갖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차피 곱셈 연산이니까 나머지 1 되도록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라는 항등원이 존재하니까 G2도 만족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3 여건도 찾을게요. 연산해가지고 5가 되는
A랑 연산해서 5가 되는 애 찾아보려고 하니까 A분의 25가 있어요. 이거 5분의 A분의 25 5 곱한 게 돼서 요게 5가 나와요. 이렇게 항등원 A랑 연산해서 항등원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A분의 25라는 거 찾아서 반대로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원, 지투, 지술이랑 클로즈드까지 증명이 완료돼서 주어진 집합과 연산 간의 스트럭처는 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죠? 이제 나중에 문제에서 좀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간단히 베이직한 군들을 몇 개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덧셈 연산에 대해서 얘네들은 군이고요. 그리고 요거 스타 0 뺀 거 아시죠? 얘네들 군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군이라는 말 없이 이 집합만 아니 군이라는 말 없이가 아니라 군이라는 말과 함께 저 집합만 주어져도 해당하는 연산이 뭔지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낫겠죠? 이게 더 익숙하시겠죠? 이거 전부 다 군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알려드리자면 이거 군은 아니고 덧셈 연산에 대해서는 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 아까 전에 잠깐 나왔었는데 아까 아마 요렇게 나왔었을 텐데 이거 뭐냐면 실수인 개수 n 곱하기 n 행렬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왔던 이 M2라는 집합은 뭐냐면 2 곱하기 2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그 실수들로 구성된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수 행렬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요. 그러니까 그냥 행렬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약간 응용해서 이렇게 생긴 애들도 나오거든요. 이거 뭐냐면 이거 제네럴 리니어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이 주어진 집합상에서 하나 조건이 들어가는데 행렬식 값이 0이 아닌 그런 행렬들의 집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소개해드리는 건데 집합을 이거는 스페셜 리니어 그룹이라고 행렬식 이거 필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1이 아닌 거라고 돼 있는데 나 1인 행렬식이 1인 애들 집합 같지? 혹시 윤영이 기억나니? 기억 안 나니? 일단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요, 제가. 왜 보면서 마음에 안 들지? 잠깐만요. 금방 찾아볼게요.
1이에요? 그치, 1이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필기해놨지?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과제는 미리 맞아요. 사진 찍어야 돼. 까먹을 뻔했네. 과제는 미리 보내드렸고, 지난 과제 다 잘 풀어서 풀이 오늘 올려드릴게요. 올려야 되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죠? 과제, 필기, 개별 성찰. 지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니요, 저희 금요일로 시간 바꾼 거 아니었나요? 월요일이구나. 맞아. 내일 맞아요. 내일.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내일 맞아요. 내일 2시에 수업하는 거죠. 맞아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더웠다, 그치? 네.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를 가진다는 그 성질이 스트럭처 프로퍼티예요. 네, 맞아요.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그 아이소모피즘이 될 수 없냐고요? 네. 다른 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섹션 3의 LNX 예제가 뭘까? 이거 LNX 이걸 말하는 거구나. 네. A가 5고 B가 4분의 1? A랑 B가 뭔데? X1, X2. 여기서? 아니, 이건 로그 성질이잖아. 로그 덧셈 성질이잖아. 로그 덧셈 성질, 로그 성질이잖아. 그, 뺄셈이 되려면 이렇게 빼지겠지. 이거랑은 더하기 하면 이렇게 되지. 그치? 더하기로 쪼개지잖아. 네가 말하는 뺄셈은 4로 빠지겠지. 네, 수고했어요.